네, 오늘 첫 번째 코너 마켓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까지, 현재까지 시장 분위기 어떤 신호들을 좀 나타내고 있나요? 자, 일단 뭐 시장 동향들 움직임부터 좀 살펴보면요. 자, 저 나스닥 주봉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나타난 게, 그런 모습이었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3월 달에, 작년 3월 달에 찍었던 저점, 거기서 일단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밀렸다가, 또 올해 초에 다시 이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이걸 깨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반등이 나와서 이 저점들, 기록했던 저점들, 전 저점, 전 고점, 뭐 이런 부분들은 저항선이나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지금 뭐 나스닥 시장 주봉으로 봤을 때는 거의 좀 저항선 근처까지 좀 올라온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코스피 일봉을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 자, 주가를 상승 탄력을 측정하는 데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뭐 캔들의 크기를 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또 거래량을 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상승하고 하락의 기울기, 각도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주가 자체가 하락할 때 6월 달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반등하는 과정에서는 각도 자체가 좀 이렇게 밋밋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거래대금 자체도 마찬가지 좀 강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이 거래량 자체도 좀 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거래대금이나 각도, 상승 각도, 기울기 자체가 조금 아쉬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 그러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의 일봉입니다. 지금 좀 이렇게 답답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한 3주째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만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데, 지난주 정도에는 조금 올라와 줬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이걸 돌파를 못하고 62평선을 돌파를 못하고 옆으로 쭉 이렇게 횡보만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이 62평선을 돌파해서 좀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자, 62,0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는 이번 주 내에는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올라오고 있는 빨간 선이 22평선인데요. 이 22평선 자체가,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완만해지고 자칫하면 아래로 꺾여 내려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모습이 아쉽고 또 전반적인 지수의 기울기가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국내 증시나 뭐 이런 주요 종목군들을 보면서 체크를 해봤는데 이벤트들도 새로운 것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점검해봐야 될 만한 이벤트들은 어떤 거 보세요? 자, 지금 뭐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대기하고 있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자, 뭐 이 부분 제가 지금 나가는 그림은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입니다. 각 원자재들 주봉을 이렇게 제가 좀 표시를 여기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자, 빨갛게 네모 박스를 친 데가 6월 달입니다. 자, 지금 뭐 보시면 WTI도 마찬가지고,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옥수수, 소맥 전부 다 마찬가지로 6월 달보다 7월 달에 가격이 훨씬 낮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7월 달 CPI는 전월보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은 전에 7월 달에 조금 덜 내려왔을 때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CPI의 예상치는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에 보시면 8.7%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상품 가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당연히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CPI에서 에너지하고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한 석 달 연속 이렇게 하락하면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달은 예상치가 6.1%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유가나 뭐 이런 상품 가격들이 내려오니까 또 다른 게 속을 썩힌다는 얘기죠. 뭐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료비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갔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이 헤드라인이 아니라 근원 지표를 주로 많이 참고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CPI보다는 PC를 더 눈여겨보고 참고를 하는데요. 지금 6월 달에 나온 건 4.8% 정도인데 2%대를 맞추겠다라는 거는 CPI가 아니라 이 PC를 2%대까지 내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뭐 거기에 따라서 이 PC도 마찬가지 근원 CPI하고 어느 정도 닮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CPI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연준의 좀 매파적인 정책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다음 우리나라의 국내에서도 또 다른 이벤트가 하나 있죠. 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이 옵션 만기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이 지난달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7월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8월 만기 때부터 지금 어제까지 수급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포지션은 좌측의 콜옵션도 그렇고요. 우측의 풋옵션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뭐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즉,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중립적인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대신에 금융투자 쪽이 약간 좀 특이한 뭐 그런 수급이 있죠. 자, 금융투자가 콜옵션을 지금까지 누적해서 165억을 매도를 했고요. 풋옵션을 346억 정도를 누적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수급인 즉슨 금융투자의 경우에는 주가가 좀 탄력 있는, 지금부터 만기까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조금 난처해지는 그런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시장에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은 조금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매주 살펴드리는 선물 시장도 좀 살펴드려야 되겠죠. 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선물 시장은 탄력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기다가 더 좋으려면 미결제약 정도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두 가지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아쉽게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면서 미결제약장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안 좋은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결제약장이 어제 기준으로 31만 3천 개가 넘는데요. 자, 이게 보통 보면 뭐 25만 개, 26만 개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굉장히 좀 미결제약장이 많이 늘어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시장의 결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최근 상승은 아까 그 기울기 하락 각도도 그렇고요. 뭐 옵션 시장의 포지션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나스닥 시장이 저항선 근처까지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최근 시장의 상승은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급변할 때 그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종목별로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뭐 대응 가능한 수준의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시그널을 얘기하는 동안에 아쉽다, 어렵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아마도 시장 분위기가 좀 잠잠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모양인데 지난주에 또 이런 얘기 해주셨죠. 시장이 강한 반등 움직임을 이어가려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거래 대금이 15조가 넘어야 된다. 아직까지도 여기에 좀 못 미치는데 그렇다면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제반 요건들이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시장이 CPI 결과에 따라서 뭐 급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혹시 모를 변동성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해 두십사 하는 뭐 그런 얘기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종목별로는 또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주던데요.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만한 시그널 있다면 알려주세요. 자, 일단 뭐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항상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토마토 TV에 방송 출연해서 이 방산 쪽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깊숙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지난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좀 좋은 공부가 될 것 같고요. 뭐 방산하고 로봇 섹터들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오늘 저 발표 예정이었던 쪽이 있었죠. 주택 250만 호에 대해서 저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요게 원래는 오늘 아침 8시에 부총리 주재의 뭐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호우 대책이 좀 더 시급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물론 어제 비상사태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뒤로 연기가 됐는데요. 일단 뭐 추후의 일정은 나중에 좀 발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준비한 거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대책이 대선 공약 때부터 계속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등락을 하는 모습들도 보이곤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주택이라는 게 그냥 진짜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니까 이게 대책 발표에서 실적까지 이어지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소형 건설주나 뭐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가구나 뭐 이런 건자재 쪽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이용을 하시고 좀 추격 매수를 하면 잘못하면 고점에 물리게 되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관련되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쪽들에 대해서도 뭐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섹터가 저 시멘트 쪽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멘트 가격이 2월 달에 그 유연탄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시멘트 가격을 제품 가격을 15% 정도 이미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9월 달부터 15%를 추가 인상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 주택 건설 관련해 갖고 뭐 제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니까 실적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시멘트 관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종목별로 보면 배당 수익 관련되는 뭐 그런 부분도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를 조금 일찍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차분히 모아 가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는 시장이 쭉쭉 뻗어 나가기보다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조금은 힘을 응축하는 과정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PI 발표라든지 또 국내에서의 옵션 만기 이런 이벤트를 좀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을 일정 부분은 좀 만들어 놓자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섹터로 방산 섹터 지난주에도 그렇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